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정지사 유중환입니다.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어른들의 대화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교류 분석이라는 그 상담 기법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가볍게 또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책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이 50줄에 들어서야 아내와 조금 이제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지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 그 노력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그리고 내일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그 사소한 언행으로 상처받는 가족, 지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책 어른들의 대화법을 읽으며 도움이 되었던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나의 소통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파트 1은 우리의 말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주제로 글을 쭉 풀어갔고요. 파트 2에서는 나 이해하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라는 주제로 쭉 말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파트 3는요, 대화의 기본 원리,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트 4에서는요, 관계 변화를 만드는 실전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록에는 성격 유형별 말하기 훈련 대본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그리고 참고문 순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민 작가가 이분이라고 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또 와닿던 문장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9페이지 보니까 인지와 메타인지를 구분해 놨는데요. 인지는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안다는 뜻이고요. 메타인지는요, 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 인간은 말로 소통을 하고 소통은 사람이 한다.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있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니까요, 다름이 문제가 아니다. 2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사실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로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단지 당신이 내 입장에서 삶을 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치우침은 소통을 가로막는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풀어갔는데요. 26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2억 900만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은 바로 개인의 성향, 성격과 취향에 맞춰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가 트렌드 관련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호회나 모임처럼 같은 관심과 목적을 공유하는 취향 공동체 중심의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집단 의식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28페이지에 설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만 그것은 상대를 존중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용어 설명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동종선호라는 게 있는데
호모필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만 나이,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젠더, 신념이나 의견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는 성향이 있다. 요걸 동종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감정 섞인 말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 여기에 용어 하나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용어를 조금 풀어놨는데요. 갈등이 칙, 갈과 등나물 등이랍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갈등이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칡과 등나무는 동아줄 같은 튼튼한 줄기가 다른 나무들을 휘감으며 자라는데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감아오르는 칡과 시계 방향인 왼쪽으로 감아오르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모습에서 갈등의 뜻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다치고 기분이 나빠지고 험악한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류 분석은 나의 성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놓인 나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적절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현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통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트 2, 나 이해하기. 왜 그렇게 말할까라는 파트에서는 49페이지 보니까 마음의 구조 살펴보기. 미국 심리학자 에릭 번의 PAC 자아상태 모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P는 부모자아, A는 어른자아, C는 아이자가 됐는데요. 부모자아는 부모, 주 양육자를 답습한 감정 행동을 드러내는 권위적, 비판적, 보호적 모습을 보이는 게 부모자아가 되겠고요. 어른자아는 이성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고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이 그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이자아는요, 유아기 본래의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는 건데요. 본능적, 직관적, 수능적이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나의 세 가지 마음 들여다보기. 인간은 생후 만 5세까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사건 등을 부모나 권위자의 태도와 방식을 모방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단순히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 자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3페이지 행복의 조건입니다. 첫째,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독약과 같습니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나의 주된 성격과 소통 방식 알아보기. 자, 77페이지입니다. 관찰 가능한 언어와 비언어, 준언어 단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부모 자아도 언어나 비언어나 준언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자의 준언어, 말투, 목소리를 한번 보면요. 환한 목소리, 위압적인 말투, 설교조, 징벌적,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 상냥한 말투, 동정적 애정. 자, 요런 언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른자에는 준언어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무미건조한 말투, 또박또박 명료한 발음, 기계적, 낮은 음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이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목소리가 크고 빠르다. 한껏 올라간 목소리, 명랑한 목소리, 들뜬 목소리, 시끌시끌, 음침하다, 자신이 없는 목소리, 애처로운 목소리, 웅얼웅얼, 말끝을 흐림. 자, 요런 게 대표적인 아이자의 준 언어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모자,
어른 자하, 그다음에 아이 자하. 우세형 직업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우세형 직업군은요, 군인, 경찰, 교사, 평론가, 간호사 등이 있고요. A 우세형 직업군은요,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아나운서, 기자,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우세형 직업군은요, 화가, 문예가, 연예인, 음악가, 만화가 같은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나와 너를 이해하는 5가지 성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캐릭터별로 조금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통제적인 부모를 화끈히, 양육적인 부모를 포용히, 이성적인 부모를 침착히, 자유로운 아이를 솔직히, 순응하는 아이를 끄덕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격의 양면성을 표현할 때 okay, not okay. 우리가 교류 분석할 때 오케이, not okay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화끈히, 포용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가 있는데 요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화끈히를 한번 보자면요. 긍정적인 측면, 도덕적이고 전통을 유지하고, 규범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신념적이고 그다음에 선악을 판단을 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권위적, 강압적, 독선적, 지배적, 편견, 선입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세워놓고 각 마음의 유형별로 어떤 긍정적인 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파트 3입니다. 대화의 기본 원리,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라고 되어져 있는데 117페이지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119페이지에 반응과 대응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반응이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응보다 대응이 더 나은 거겠죠.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과 대응하는 사람은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야, 지금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자, 이게 반응하는 사람이고요. 대응하는 사람은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6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셋째, 자기 변호를 일삼기. 넷째,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기. 다섯째, 상대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하기. 여섯째, 과거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오르기. 자, 요게 6가지 신호라고 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1000번, 10,000번 좋은 말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5페이지에 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캠이라는 뜻은요, 사람들 사이에 조화나 주고받는 호흡을 일컫는 말인데요. 케미스트리의 줄임말로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 극에서 연기 호흡이 좋고 실제로 잘 어울릴 때 케미가 좋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말하는 사람과 그거에 대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표로 나타내 줬는데요. 침착이 형태로 발신하는 사람에겐 침착이로 수신해 주는 게 좋고, 솔직히 형태로 발신하는 사람에게는 포용이나 솔직히 형태로 수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끈이 형태로 발신하는 사람에게는 끄덕이 형태로 수신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포용이 형태로 발신하는 사람에게는 포용이, 그리고 솔직히 형태로 수신해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끄덕이 형태로 발신하는 사람에게는 포용이 형태로 수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8페이지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류 분석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류 분석에서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로크를 언어적, 비언어적, 조건적, 무조건적, 그리고 인정자극, 긍정적, 부정적 이런 형태로 스트로크를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151페이지에 스트로크를 표로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스트로크를 언어적, 비언어적, 조건적, 무조건적, 그리고 인정자극, 긍정적, 부정적 이런 형태로 하나의 표로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긍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칭찬이 부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비난에 비해서 3배 정도 많고,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긍정적인 발언이 6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비율이 11대 1을 넘으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10일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 번 비난을 하면 5번 정도의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마음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행동. 자, 통제적 부모, 양육적 부모, 이성적인 어른, 자유로운 아이, 순응하는 아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거나 이걸 잠깐 멈춰 보시고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잠깐 멈춰 보시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상사, 동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방송인 김성주의 아들 김민국이라는 친구가 SNS 악플러에 대처하며 자신의 단점을 아는 샌드백은 그 어떤 타격도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날씨를 대하듯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대상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며 그에 대한 대응을 잘 하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대가 내뱉는 말과 행동은 어떤 자아 상태에서 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말과 소통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의 말과 소통 방식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과 관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부모스러운 모습, 성인스러운 모습, 아이의 모습. 이것의 반응을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조금 더 성숙한 성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